Listen to me. Whoa. It ain't nothing but a heartbreaker. Whoa. It's got one friend, that's the Undertaker. Oh, war has shattered many young men's dreams, made him disabled, bitter and mean. Life is much too short and precious. We're fighting wars each day. War can't give life, it can only take it away. Oh, war. Good God, y'all. Absolutely. Say it again. Oh, Lord. What is it good for? Absolutely. Listen to me. It ain't nothing but a heartbreak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 비행팀, 이 블랙 이글스가 운영하는 특수 비행기가 바로 국산 공군 항공기 T-50B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이 우리 국산 항공기를 타고 세계의 하늘을 수놓기까지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생생한 말씀 들려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사단과 방사청에 근무하시며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백윤영 장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윤영입니다. 역시 공군 항사단과 방사청에 근무하시며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김성준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하시며 국산 항공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을 주도해 오신 분이시죠. 이강훈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훈입니다. 저 비행기가 대한민국 거라고? 코끝이 찡해지고요. 볼 적마다 자동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의 대상과 인기상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T-50으로 에어쇼를 하는 그날까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요. 어린 시절 기억이 몇 장면 떠오르더군요. 이제 예전에 어린이날이면 서울 운동장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가 이 전국에 중계되곤 했는데요. 이제 비록 흑백 TV이긴 했지만 긴 연기를 꼬리처럼 늘어뜨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공군 전투기를 보면서 이 감탄했던 것이 저에겐 가장 오래된 이 에어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귀하게 모신 세 분의 이 패널들에게 각각이 기억하고 있는 이 에어쇼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 봤던 에어쇼도 좋고요. 또 지금까지 가장 강렬했던 그런 어떤 기억도 좋을 텐데 우선 백윤영 장군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랙 이글스의 훈련에 같이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 광주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 이글스가 이제 총 8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리더 맨 앞에서 이제 끌고 가죠.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제 2번, 3번, 4번이 요 사이에 이제 숨습니다. 이게 이제 슬랍 이제 끼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5번 싱크로 1, 싱크로 2, 6번 그러니까 7번 솔로, 8번 솔로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예. 다 외우기가. 예. 근데 하여튼 그 슬랍을 탔는데 처음에 훈련할 때는 뭐 후방석에 탔으니까 잘 구경을 했죠. 되게 무섭군. 잘하는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딱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조종사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방석 조종사가 저한테 유갓은 뭐냐면 이제부터 당신이 비행기를 조종하세요. 나 오늘 처음 탔는데. T-50은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방석에 앉아가지고 딱 조종을 하는데 나머지 비행기는 그냥 무슨 틀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잘 가요. 근데 저 혼자
왔다 갔다 이제 안정을 못 시키고 한 5분쯤 지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같이 조금씩 이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게 진짜 에어쇼라는 게 이 정말 고난이 그 훈련 그다음에 그 조종사의 그 엄청난 그 기술 이런 팀워크 이런 게 완전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그 결정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블랙 이글스 그 조종사들에게 진짜 정말 수고한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시군요.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나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에어쇼 하는 것만을 보고서 기억을 할 텐데 직접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또 타신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김성준 대령님은 어떤 기억 있으세요? 에어쇼를 비슷한 거라고 처음 본 게 앞에 계시는 백 장군님이 졸업하실 때 예. 저희가 이제 졸업식을 하면 그 플라이바이어라고 공군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그 사열대 위를 쑥 지나갑니다. 그 플라이바이 할 때 진짜 그 굉음을 울리면서 막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던 그런 굉음이 울리는 F-16이 이제 그때 세대가 쑥 지나가면서 90도 하드턴을 쭉 해나간 그 느낌. 그때가 처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놀라면서 그것도 생도 이제 1학년 시절에 이제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놀랐었고 그 이후에 에어쇼라고 하는 제대로 된 걸 본 게 사실 사천 그 항공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처음 열릴 때 제가 과거 사천시청에 저희 현장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어쇼 할 시간에 이제 그 시청에 이제 옥상을 올라가면 그 산불 감시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딱 누워서 하늘을 딱 바라보면 어차피 그 공간 내에 움직이는 건 빤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렬하게 왔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T-50 블랙 이글의 어떤 색상이나 컬러들이 굉장히 노란색에 검정색이 딱 들은 바탕에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왔었고 정말 속으로 이렇게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진짜 강렬하게 왔던 게 처음 접해본 에어쇼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또 그런 또 강렬함을 또 이제 갖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강훈 수석연구원님은 어떤 걸 기억하세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김 대령님은 옥상에 누워서 보셨지만 저희는 이제 산에 옥상에 올라가서 사천 에어쇼를 한번 보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은 저희가 설계자로서 본다면 블랙 이글이 첫 개조 후 첫 비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한 2년간의 설계, 그 다음에 개조, 그 다음에 지상에서 뭐 EMI, 그 다음에 스모그 시험을 통해서 첫 비행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하게 되는데 첫 비행 때 모든 설계자들이 그 활줄에 나가서 첫 비행을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오늘 이제 패널 분들이 이제 조종사도 있고 또 개발자도 있고 그 당시 예비 이제 그 조종자로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다른 어느 부분보다 오늘 이제 이 그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부분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우리 이제 이강훈 수석님께 용어 한 가지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그 T-50 계열이 워낙 이제 다양한 활약을 하다 보니까요. 그 임무에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개조 개발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그런 이 개조 개발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명칭도 새롭게 이제 부여받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블랙 이글스가 운영하는 이 항공기는 또 이렇게 자료에 따라 이 특수 비행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공중 고객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이나 운영 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용어가 좀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네, 공식적인 용어는 있고요. 일단 항공기 명칭과 고유 번호는 제작업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 개발한 항공기 중에 뭐 대표적인 게 T-50 고등훈련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고등훈련기고 그다음에 형식 번호는 T-5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는 이제 트레이너, 훈련기를 의미하고요. 50은 그때 명명할 당시 공군 창설 50주년 기념을 해서 T-50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알파벳이 이제 붙는데요. 원래는 T-50A라고 표현돼야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A는 보통 갈로 처리, 이제 묵음 처리하고 보통은 T-5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은 공식적인 명칭은 특수 비행용 고등 훈련기고요. 형식 번호는 T-50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혹자들은 여기 B라고 부르니 혹시 블랙 이글의 B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여기 알파벳 순서대로 아까 T-50은 A,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라서 B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TOC-B 항공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TOC 계열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등훈련기인 TOC, 그다음에 특수비행용 항공기인 TOC-B, 그다음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 그다음에 경공격기인 FH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비행기, 고등훈련기. 저희 보통들은 이제 B를 보고 나서는 블랙에서 따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만들어진 비행기라고 하는 걸로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준 대변인. 네. 그럼 이제 우리 군의 모든 부대는요, 저마다 이제 임무가 있고 또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전력이나 또 국가 이익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군 특수비행단 전단의 이 블랙 이글스가 맡은 구체적인 임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국위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국익을 증진하고 일단 공군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국방력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해외 에어쇼 참가해서 국방 외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국격을 좀 제고시키고 방산 수출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임무가 주된 임무고요. 추가로 이제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을 이런 에어쇼를 통해서 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게끔 해서 모집하고자 하는 어떤 공군 홍보의 목적들이 크게 그 블랙 이글스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국내 내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예비 훈련사 또 예비 조종사들에게 어떤 희망을 또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백작군님,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제 외국에 이제 많이 나가시면서 이제 외국 그 에어쇼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공군과 교류하실 때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좀 드려보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어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에어쇼하고 이제 에어쇼 팀하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쇼는 뭐 가장 크다 그러면 파리에서 하고 있는 그 파리 에어쇼 이제 경연으로 됩니다. 원래 올해죠. 아마 올해가 파리 작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했고 2019년이요. 19년에 짝수에는 영국에서 하는 팜버로 에어쇼.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에어쇼고 또 아시아 쪽에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그런 에어쇼고요. 그 외에도 뭐 각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저희도 저 경연제로 하고 있는 서울 아덱스 그것도 원래는 옛날에 이름은 서울 에어쇼였죠. 그다음에 이름을 좀 바꿨지만 이제 그런 그 에어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어쇼를 하면 에어쇼 팀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 세계 공통적인 거는 한 10여 개국 이상의 에어쇼 팀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국의 항공기, 아까 이제 김성준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의 항공기를 홍보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자국에서 그 생산한 항공기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얘가 미국의 미 공군은 이제 미군 두 팀이 있는데 공군의 썬더버드 F-16 항공기 6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군은 그 F-18 파란색을 칠해서 약간 하늘색 비슷한 파란색인데 그 블루 엔젤스 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국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방송에서 호크 훈련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호크 훈련기를 영국은 빨간색이에요. 그 버스도 빨간색, 우체통도 빨간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통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은 거기는 9대를 합니다. 그래서 9대 레드 에어로즈, 그 9대 화살하는 그런 게 있고요. 프랑스 우리 TOC 지금 블랙 이글스 팀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8대로 갈 수 있는 틀을 본 게 저희가 프랑스 걸 보고 이제 많이 우리 8대까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는데 프랑스가 이제 알파젯이라는 훈련기로 거기도 8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거기 이제 바트루이드 프랑스 뭐 한국말로 하면은 프랑스의 뭐 비행 편대 뭐 이런 이제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되게 유명합니다. 6대를 하는데 초기에는 수 27을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항공기를 개조를 이제 새 걸로 사실 사고가 좀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수 30 SM이라는 비행기를 쓰는데 여기 이제 러시안 나이트, 러시아의 기사.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영어 이름이고 거기서는 러시아 말로 루스케 비타시, 우리 로스케 하잖아요. 그 루스케가 원래 러시아란 말이거든요. 러시아의 기사 이런 이제
그런데 그 비행기가 혹시 F-15K 보셨나요? 엄청 크죠. 예. 그거보다 더 큽니다. 이 비행기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6대를 가지고 에어쇼를 하면 그냥 하늘이 확 덮이는 이제 그런 또 아주 놀라운 그런 팀이 있고요. 하여튼 뭐 그 외에도 우리 비행기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캐나다, 이태리, 브라질, 일본도 있습니다. 자국기하고 중국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또 저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두운 역사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해군의 블루 엔젤스 1946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거의 뭐 60년 이상, 60년, 70년 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갖고 왔는데 기록에 보니까 28명의 조종사가 훈련 중에 순직을 한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안 라이스도 수-27 가지고 훈련하고 복귀하다가 세대가 이제 추락을 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나중에 이제 수-30으로 바꾼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도 이제 2006년도에 그 이제 A37을 가지고 수원 비행장에서 기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순직한 경우가 있고요. 근간에 들어서는 A37은 특수비행을 하면서 2번의 사고가 나서 2명의 조종사가 순직을 했는데 또 뭐 그런 좀 가슴 아픈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말씀을 드렸으면 좀 기쁜 말씀도 드리면 저희가 T-50B 그러니까 블랙 이글스를 가지고 해외에 처음 간 게 2012년도 영국의 에어쇼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이제 팜버로 에어쇼는 일반적 상업적인 에어쇼라 좀 뭐 물론 저희 거의 참석은 하지만 그때 영국 군인 쪽에서 하는 영국 군이 운영하는 워딩턴 인터내셔널 에어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고 연이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이거는 세계 군사 에어쇼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 타투라는 그 에어쇼가 있는데 거기서 T-50이 그 해에 대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 와 대한민국에 저렇게 놀라운 비행을 하는 팀이 있으며 저 비행기가 대한민국 거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가져온 그 기억이 납니다. 세계의 하늘을 쏘놓은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제53 특수비행전대. 우리에겐 블랙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블랙 이글스는 환상의 팀워크와 최고의 비행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힘과 기술을 만방에 과시하고 국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하는 부대다. 매년 국내외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고 해외 관객 앞에서 대한민국 국산 항공기의 뛰어난 기능을 선보여 방산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블랙 이글스의 역사는 6.25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25 전쟁 정전 기념 행사에서 4대의 P-51 무스탕 전투기가 국내 최초의 비행 시범을 선보였다. 지금처럼 고난도의 고개 비행은 아니었지만 한강변에 모인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1962년에는 F-86 세이버 제트 전투기로 기종을 바꾸고 블루 세이버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했다. 1967년 F-5A 프리덤 파이터로 기종을 교체하며 지금의 블랙 이글스라는 이름을 확정한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국군의 날 행사가 점차 축소되고 한강변에 고층 빌딩이 많아지면서 특수비행을 펼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1979년부터 블랙 이글스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무려 15년의 공백을 깨고 블랙 이글스는 A-37B 드래곤 플라이 기종으로 새롭게 부활했다. 그리고 2009년에 T-50B로 기종을 교체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국산 특수비행기 시대가 열렸다.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한강 상공을 가르며 전쟁에 지친 국민의 마음에 가늘지만 강한 희망을 선사하며 특수비행을 시작한 지 56년 만에 우리 공군이 우리가 만든 초음속기로 세계 하늘을 쏘놓는 감격이 실현된 것이다.
T-50B 블랙 이글스는 2009년 서울 에어쇼에 첫 선을 선보인 이후 연간 50여 회의 다양한 행사장에서 멋진 고개 비행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첫 해외 무대 진출인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서 디스플레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바로 이어진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네. 세계 하늘을 무대로 각광받는 창공의 한류 스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백 장군이. 이제 우리 공군이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으로 특수 비행대대를 새롭게 꾸리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T-50의 체계 개발이 끝난 지 2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되고요. 또 공군 고등훈련기의 납품도 채 가지 않은 상태라고 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하루빨리 이 고등훈련기 납품을 마치고 실제 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조금 검증받고 나서 이제 특수 비행팀 마련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실 보면은 막 개발이 완료된 이 국산 항공기로 이 특수 비행팀을 먼저 만들어서 지금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 2008년 당시에 제가 이제 광주 비행장에서 전대장으로 근무를 했던 때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블랙 이글스 전대가 비행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없는데 부대는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역사를 쭉 좀 돌아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37이 수원 비행장에서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비행이 중지되고 이제 너무 노후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놓고 2008년도에 이제 서울 에어쇼 아덱스가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야 될 게 없었던 겁니다. 항상 에어쇼 하면 그래도 자국의 팀이 나와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뭘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A37이 그걸 다 보여줬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원래 이제 그 인원들은 있었으니까요. 전에 있었던 팀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러면 일단은 T-50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자. 무조건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일단 비행기는 없지만 훈련대대에 있는 비행기를 이제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대.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2년은 좀 짧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2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미 그 T-50의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훈련기로서 학생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안정하면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특수비행은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대를 가지고 10,000피트 대략 한 3,500m를 올라가서 거기서 그 에어쇼를 하는 기동을 해봤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림이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2대 편대로 이제 딱 붙는 거죠. 붙어서 이게 학생 훈련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걸 해본 겁니다. 되네? 그러면 3대. 또 3대가 올라와서 또 했어요. 괜찮아. 그럼 4대. 4대를 딱 해보니까 가능하다.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단계적으로 갔습니다. 안정성 제일 중요하거든요. 10,000피트에서 해보고 8,000피트, 5,000피트, 3,000피트, 2,000피트, 1,000피트. 그 다음에 비행장 상공.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려오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나는 게 매일 점심 12시가 되면 밥을 딱 먹는데 왁 소리가 납니다. T-50 8대가 한꺼번에 떠서 30분 동안 비행단이 이제 블락이라 그러는데 비행장 근처로 완전히 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혼자 거기서 이제 진짜 에어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거기를 얻어 탄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안정성은 이미 됐고 기량을 늘려가야 된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비행기가 없어서 빌렸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까 이제 기동을 고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해보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할 것 같아. 실제로 이 비행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위에 모는 종이 위에 손으로 다 그립니다. 콤파스 가지고 다 그려서 선의 반경, 속도, 진행 속도 다 그려서 딱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그렇게 고안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행기는 없었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항공기로 훈련을
얻어서 했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공군에서 새로 개발한 국산 항공기에 관련된 이 특수 비행팀이 구성돼야 될 이제 이유를 지금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대령님, 예. 충분히 이제 이렇게 특수 비행단이 구성돼야 될 일을 말씀을 좀 해주셨더라도 실제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은 여러 가지가 쉽게 진행됐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공군의 고등 훈련기 수요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있었을 테고 그것들을 진행을 좀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T-50에 몇 대를 뚝 떼가지고 이거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블랙 이글 팀이 운용할 수 있는 T-50P 어떻게 그 운용할 수 있었는지 또 어느 만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2005년 12월에 이제 T-50이 처음 2대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국산 항공기를 우리가 최초로 초음속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홍보 그 언론 채널 타고 이제 퍼졌은 시절이라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 차원에서 T-50 블레이를 T-50을 만들어 주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그 06년도 10월에 긴급 소요로 그 T-50 블레이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일반적인 우리가 방위력 개선 사업 절차를 따르면 소요를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선행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하면서 이거를 사올 거냐 만들 거냐 하는 획득 방안 뭐 기타 등등을 다 결정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올려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그 다음 단계인 탐색 개발 그리고 실제 설계에서 시제기 만들고 시험평가하는 체계 개발, 양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쭉 밟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절차도 많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 당시 결정했던 것들은 T-50 후속 양산 사업이 이미 결정이 돼서 가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T-50 후속 양산에다가 T-50 블랙이글 특수비행용 항공기 T-50을 추가를 하자라고 그렇게 긴급 소유를 결정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가면서 08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TA-50 후속 양산 사업 수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T-50 블랙이글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블랙이글 항공기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항공기를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T-50 항공기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걸 블랙이글 항공기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T-50을 추가로 개조 개발하는 어떤 성능 개량 사업 형태로 가야 되다 보니 그냥 기존에 있는 T-50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엔지니어링 체인지 프로포절이라고 부르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50이 뭐 한 50대 생산한다 그러면 30대까지는 T-50 고동훈련기를 쓰고 그 뒤에부터는 20P를 통해서 추가적으로는 T-50 블랙이글을 생산하자 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별도의 어떤 그 사업 절차를 밟아가기보다는 그냥 소요만 대수만 추가하고 그 대수의 어떤 임무에 맞게끔 설계 변경을 해나가는 형태로 사업이 착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당시에 T-50 후속 양산 사업도 가고 있었고 그리고 TA-50 잔여무장 시험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요 전번 시간 FA-50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복합적으로 막 가고 있을 때라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복잡한 획득 과정을 거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일견 들어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큼 복잡했는가도 또 이제 나시고요. 또 기본적인 어떤 그 모체를 T-50으로 들여왔다 하더라도 기본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2009년 도장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측면들을 설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경훈 수석님. 네. 그럼 이제 T-50은 원래 이제 고등 훈련기부터요. 전술 입문기 또 경전투기 우리가 뭐 전투기까지 해서 다목적기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그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임무에 따라서 이제 이 개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에어쇼를 진행하기 위해서 T-50P 어떤 부분을 개조해야 합니까? 네, 개조를 하려면은 먼저 개조를 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도는 일단 그 돈과 그러니까 비용과 일정과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시는 조종사분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수립이 되는데요. 앞서 그 김 대리님이 이야기하실 때 비용은 김 대리님 쪽에서 그때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보통 계약하기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2, 3년 전부터 사용 실지 운영하실 조종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요구도를 수립해서 개조 요구도를 최종 확정을 합니다. 블랙이글은 크게 5가지가 T50 훈련기로부터 좀 개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T50 블랙이글은 고등훈련기, 앞서 명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등훈련 특수비행용 고등훈련기이기 때문에 고등훈련기용으로도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외형 변경 없이 공중 고개가 가능한 항공기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에어쇼를 보시면은 스모그가 뒤에 놓이지 않습니까? 예. 스모그를 내기 위한 오일 탱크를 내부에 장착하는 게 가장 큰 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내부에 장착했냐면은 외부에다 넣게 되면 항공기 자체가 공력적인 특성이 바뀌면은 성능이 바뀌기 때문에 외부에 장착하는 거가 안 되고 내부에 넣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에어쇼를 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관람객의 뭐 어떤 유발 효과 유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양 주위 끝단에 식별 등이 달려져 있는 것도 하나의 개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종사 그 분들의 홍보를 위해서 조종실에 각각의 카메라가 2개, 그다음에 또 사전 지형 정찰을 하기 위해서 동체 하부에 하나, 총 5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녹화기 외에 별도로 녹화기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또 추가 사항이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김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블랙이글 특유의 이제 도색이 바뀌게 된 게 총 5가지 개조 사항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활약과 T-50B의 개조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장군님, 네. 우리 이제 블랙이글스는 공중에서 펼치는 에어쇼도 굉장히 멋있지만요. 그냥 활주로에 가만히 있었어도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도색이 참 세련되고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구동성으로 좀 말들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공군의 이 얼굴 역할을 하는 항공기인 만큼요. 이제 그만큼 이 디자인에 담긴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도색의 그런 모양, 그런 색깔로 결정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A37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던 도안이 있었고요. 이제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도안을 공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 이제 3월달에 통상은 뭐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군안에 상부에 우리 이제 뭐 사람들 몇 명 앉아서 그림 좀 그려보고 야 이게 이뻐 저게 이뻐 그러놓고 이제 보고해서 윗분이 딱 보시고 이게 좋군. 그럼 그냥 끝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엔 뭔가 좀 서운했어요. 특히 이 대국민 홍보 그때 국민적인 공감대와 대국민 홍보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안을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장을 공모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걸렀어요. 사실 이제 거기서 또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될 거를 또 대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공모 비슷하게 해가지고 1, 2, 3, 4 안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1번 좋아요, 2번 좋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갔죠. 다 모아놓고 보니까 1번과 2번이 왠지 모르게 아주 경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1번과 2번을 합쳤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1번, 2번 똑같은 거는 검정색 그 이제 바탕색에 아래는 노란색, 위에는 흰색. 근데 1번은 막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거였고 2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 밑에는 딱 이렇게 검독수리, 독수리 형상을 딱 하고 있고 위에는 약간 그 깃털이 펄럭이는 듯한 그런 형상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2번 비행기의 도안이었고 1번 비행기에는 수직꼬리 날개 도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보시면 그거 없어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당시 처음에 그릴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태극기를 이제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만든 도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 가지고 2010년서부터 이제 그대로 도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뭐 잘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서 딱 봤을 때 아래다 위다는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다 구별을 해요. 분명히 아래는 노란색이 보이고 위에는 흰색이. 그거는 색깔을 아주 대비되게 너무 그러니까 흔히 컬러풀하게 하진 않았죠. 저희는 검정, 노랑, 흰색 세 가지 색만 쓴 건데 그래도 비행기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면 색깔이 틀리거든요. 하나는 흰색이 보이고 하나는 노란색이 보이고 하나는 배를 보이고 지나갔네, 하나는 등을 보이고 지나갔네 이런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최근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예. 도장이 바뀐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직꼬리 날개를 검정색으로 다시 칠했고요. 거기다 공군 70주년이 됐잖아요. 창군 70주년이 되면서 70하고 크게 써놓고 공은 동그란 모양이니까 그 안에 다시 태국 문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2016년인가 17년에 시험 삼아서 한 대만 칠했어요. 그때 소문이 도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공군이 돈이 별로 없나 보군. 한 대만 칠했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시험 삼아서 어떤 효과로 보일지를 해봤고 이게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전체를 다 꼬리 날개는 지금 현재에서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70 이렇게 70주년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도 주신 게 단순하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선호도 보고 그 과정에서 1, 2번을 합작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역시 멋있는 데는 그 과정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이제 세 분께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 이 국산 항공기를 타고 그것도 세계 곳곳에서 멋진 에어쇼를 펼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블랙 이글스가 안겨주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을 포함해서요. 블랙 이글스의 활약이 우리 공군 전력과 또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사업 발전에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 부분들 아주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릴게요. 뭐 다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후의 이 개발 사업이나 또 우리 그 조종사들, 개발자들에게 조금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이강훈 연구수석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지금 뭐 계속 이야기된 블랙이글 TOC-B 항공기는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항공기고 TOC 계열 총 4가지의 TOC 계열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지금 F-50 항공기를 가지고 저희가 카이에서는 4개국의 수출을 했고요. 향후에 지금 한 100여 대를 더 수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명명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블랙이글 팀이 영국, 나머지 뭐 또 딴 나라에 나가서 해외 에어쇼를 통해서 TOC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해 주면서 저희가 수출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총 한 8조에 6천여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되게 많은 부분에 또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 옛날 얘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에어쇼 팀을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아마 1953년 F-51 무스탕이죠. 한 4대 갖고 이제 그냥 시범 기동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62년에 F-86 세이버 갖고 역시 시범 기동. 그리고 최초로 이제 특수 비행을 조금 비슷하게 하기 시작한 게 67년 F-5A를 갖고 이제 그 당시부터 블랙 이글스라 불렀죠. 그리고 94년에 이제 요전에 썼던 항공기인 A-37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블랙 이글 항공기는 이제 09년에 TOC-B 그 특수 비행대에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면서 실제 항공기는 11년도에 다 전력화가 완료됐고요. 그 이후부터 12년도 아까 백 장군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영국의 워딩턴이나 리아트 등 가서 뭐 대상, 인기상 막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6년도 각각 싱가포르 에어쇼 등에서 많은 에어쇼였던 그런 것으로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활약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군의 미래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 우수 인재들에 대한 어떤 항공 산업에 진출하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산 수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수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어떤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 부분들도 이걸 통해서 또 많이 가능했을 것이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백윤용 장군께서 두 분이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김성준 대령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이글스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어쇼 팀이 아닙니다. 요즘 뭐 BTS처럼 이 에어쇼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스타예요. 실제로 초청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제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 어떤 때는 우리가 낼 때도 있고 초청 측에서 낼 때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에 그냥 우뚝 서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에어쇼 TOC 에어쇼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그냥 행사 있을 적마다 갔기 때문에 근데 항상 똑같은 반응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뭐냐? 쫙 비행기 오고서 이제 뭐 위에서 이렇게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맨 나중에 쫙 부채처럼 펴지는 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왜 8대 다 흩어지면 모이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태극기를 그려요. 하늘에서. 되게 힘들어요. 바깥에 있는 비행기는 우아하게 돌지만 안에 있는 비행기는 그 안에서 이 태극 팔자를 그리려면 아주 낑낑낑낑 돌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같이 연주가 되는데 그것만 보면 코끝이 찡해지고요. 그리고 옆에서 눈에 뭐 들어갔냐 누가 물어봐요. 그냥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쭉. 근데 그래 오랜만에 봐서 그럴 거야. 아니었어요. 볼 적마다 그랬어요. 볼 적마다 그냥 자동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외에 나가서 에어쇼를 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영국에 특히 2012년도에 갔을 때 그 KBS에서 그때 아마 찍어가지고 르포를 한 걸로 제가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 애들도 막 웁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TOC 특히 블랙 이글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긍지예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수출을 견인해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조종사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공군의 진짜 우수한 기량과 팀워크를 보여주는 그런 것의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도 많이 이제 해야 되고 그런 홍보 대사 역할을 하면서 진짜 전 세계 TOC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각 사관 국가들이 약간 흉내를 내긴 하는데 그런 국가들이 더 많아질수록 저희는
광고도 되고 교류도 되고 홍보 효과가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T50으로 에어쇼를 하는 그날까지 매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항공기계의 이제 BTS라고 할 정도로 이 블랙 이글스의 어떤 활약상들 들으면서 아까 그 태극 모양과 더불어서 들리는 애국가가 지금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귀에 잔잔하게 들리고 그만큼 이제 울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랙 이글스의 역사와 활약에 대해 더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